아, 일본 얘기를 살짝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 아베가 아직도 이게 정치를 하나 봐요. 아유, 아베 목소리 세졌어요. 갑자기. 방위비를 인상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의 방위비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2023 회계연도 방위비를 본 예산 기준으로 6조 엔, 우리 돈으로 약 59조 7천억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방위비 약 5조 4,005억 엔이었거든요. 이와 비교하면 약 11.1% 증액을 주장한 겁니다. 그 전년해인 1.1% 증가 수준보다 급격한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베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 싶어요. 사실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엔화의 폭락이거든요. 이건 아베가 아베노믹스 한다고 돈 찍어가지고 거의 7천조 원 가까운 돈을 찍어서 뿌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와 있는 거거든요. 뭐 100일 안에 모라토리움 선언 나온다 소리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일본 경제는 최악이거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이걸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예산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럼요. 지금 일본은 먼저 때리든 먼저 얻어 터지든 전쟁이 안 나면 지금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을 못할 정도의 상황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뭔가 돈 쓸 다리가 생겨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피를 내든 어디 아주 적극적인 뭘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멈춰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는 전쟁이 제일 쉬운 거, 제일 인위적으로 가능한 거고. 왜냐면 예전에 그거 가지고 돈 벌어 봤으니. 두 번째는 뭐냐면 대규모 재난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 같은 걸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럼 더 안 좋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SOC, 그러니까 보건 예산 형태로 해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돈다는 거지. 재난 복구를 위해서. 아이고. 지금 이게 아니면 일본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지네들이 대놓고 후지산 화산 곧 터진다. 터지면 80만 명이 저기를 해야 된다. 대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못 보내주니까 걸어서 와라. 구조대 못 보내준다.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기면 한국이 꼭 도와줘야 된다. 왜 뭐 맡겨놓은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화산 폭발이나 지진을 바라고 있어. 아니 근데 후지산 폭발 경고를 하는데 용암이 느리니까 걸어서 피난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국가가? 그렇지, 할 능력이 없으니까. 80만 명인데? 요 80만 명이 걸어가지고 걸어서 피하라고? 그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어. 그냥 걸어서 친척집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암 지나가게 되면 용암 쬐면서 추우면 용암 불빛 쬐면서 슬슬 걸어서 가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아이고. 용암이 폭발해갖고 늘어가면 평지에서야 느리겠지만 산비탈에서 흘러내려오면 이것도 수십 킬로 속도를 내는 데다가 그죠. 용암에서 끊임없이 화산가스가 새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암의 온도 때문에 화재나 뭐 집안 침하나 그 다음에 물 같은 거하고 만났을 때 폭발 같은 것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국가는 못 보낸다는 거예요. 알아서 걸어서 도망가라는 거야 지금. 와. 대책이. 근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큰 재난이 터져야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공사를 하고 사람들이 일할 거리가 생기면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총체적이에요. 지금 에너지 부분 안에서 아까 약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베가 민영화를 해갖고 이 민간 전력회사한테 전기를 넘겨주고 난 이후로
전력은 똑같아. 생산되는 건 똑같은데 그동안 국가가 공급하던 게 400개의 전력 공급 회사가 생긴 거야. 그래서 막 휴대폰 업체부터 막 IT 업체, 건설 업체들이 전부 다 전력 소매한다고 나섰거든. 얘네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동안 공급되던 전기를 받아가지고 지네들이 나눠 팔면서 단가를 4배 가까이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국가가 통제를 못해. 그런 상황에서 민간인들 보통 뭐 가구 하나에서 전기세 15만 원, 30만 원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정도가 돼버려. 원룸을 쓰는데 그 정도 나올 정도 돼버리니까 공장이나 기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을 못 돌릴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 연료는 계속해서 비싸. 그리고 뭐 지금 공장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뻑하면 지진 나고 한 번씩 문제 생겨. 그런데다가 지금 도요타 관련된 공장들 이런데 지금 해킹 때문에 또 도요타 공장들 대부분 서 있어. 반도체 하기로 했던 데는 지진 때문에 TSMC 공장 설립하기로 한 거 이미 멈췄어. 기타 등등 내후 외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일본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일본에 있던 대자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주식 공시를 했는데 일본에서 1조 원대 이상을 갖고 있던 재벌들이 한 20명, 30명 있었어요. 근데 손정이 하나 남고 얘네들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럼 그거 갖고 뭐 했을까요? 해외에다 자금 빼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일본 내부에서는 우리가 망해간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뭐 전기세 올리고 이런 거 통제가 안 돼. 수도 공급 안 되고 전기 정전 나고 이러는 것도 정부가 나서서 관여를 못 해줘. 지금 당장에 재난 상황이 생겨도 정부는 못 구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과적으로. 뭐라도 한 건 터져갖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사건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기다리다 안 되면 어떻게? 지들이 직접 저지른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인접국으로 쳐들어가는 것 뿐이야. 독도 아니면, 쿠릴열도 아니면, 북한이나 대만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대 쥐어 쳐맞으면서 그 전쟁 특수로 갖고 어떻게든 지금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래저래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요. 오래 지나면 지금 일본 안에 뭐 베스트셀러들이나 그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오래 지나면 이제 일본은 베트남 수준으로 추락하고 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자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적극적인 정책을 꺼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어디 가서 외교를 하려고 해도 다 우크라이나에 팔려갖고 일본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켜보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체 국내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일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지금 운영이 안 될 지경에까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보조금 지원금들을 찍어주기 위해서 제로 금리의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있는 제로 금리를 유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2%만 올리더라도 200조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야. 일본 전체 국가 예산이 650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우리 600조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 다른 예산이 있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자산에서 들어오는 그 해외 자산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뭐 많을 때는 뭐 250조까지도 들어온다고 하긴 하는데 요새는 코로나라서 그런 게 없거든. 그런 재산들도 안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게 있죠. 집무실을 개방하면 됩니다. 총리 공간을 개관하면 바로 50조 원 경제 효과가 나는 거지. 귀신의 집이다. 야 여기가 그렇게 그 귀신이 자주 나고 총리들이 그렇게 도망다니던지 그리고 야. 이런 거는 밤에 봐야 되기 때문에 야간 개장할 수 있는 거잖아. 더 좋은데? 24시간 돌릴 수 있는 거잖아.
아마 전기는 좀 귀신이 더 많이 시끄러워서 나갈 거야. 네. 아니 우리나라 전경련 보고서를 저 일본에 줘야겠구만. 그러네. 야 이거는 아, 개이단니한테 먼저 저기 전달하고 일본에 지들이 먼저 알아서 주고. 이제 아니 종리 관자만 개방을 해도 개방을 해도 이런 GDP가 올라. 야, 한국이 5조 원이면 우리는 50조 원을 올릴 수 있어. 인구도 2배인데 막 이러면서 그렇네. 네,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네. 코로나 관련해서도 아무 대책 없이 치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이제 그 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그 외신에 의하면 상하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가 치명률이 10배 이상 높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다 그냥 확산율만 높고 사망률은 높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를 않은 상황인 거고 지금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국가들하고 연결돼 있는 정치 외교적인 이슈를 다 끊어놔 버린 상태예요. 그 와중에 소리 없이 망해가고 있는 국가가 일본하고 중국이라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올 1사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만일 마이너스 성장 발표가 나오게 되면 국제 투자 자금들이 그나마도 지금 금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일본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더더욱 일본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렇지. 5월이 그래서 걔들이 되면, 지금 네.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경정부. 경이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더 무서운 거는 일본에 있는 해외 지사들이 일본 본국으로 달러를 송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 달러 부족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금 IMF에 지금 바스켓 쿼터를 좀 늘려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화산에 망하든 지진에 망하든 방사선에 망하든 뭐 일단 제로에서 망할 거는 예정돼 있는 거고요. 경제로. 네. 문제는 이게 경제까지 한꺼번에 망함으로 인해서 지난 한 100년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한 해를 올해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에이, 그거는 경위 취임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 경위 취임을 하기 전에 후지산이 터지면 공이 취임을 해도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빨리 터져라라고 기원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 그건 터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없는 할 수가 거고. 없어요. 이제 지금- 경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사람의 지금 베누아투 화산 지난주에 터졌잖아요. 한 3주 후면은 딱 그럴 수도 있는. 그 영향력이 갈 그 시기거든요. 아 근데 네. 진짜 저쪽 법사들도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제가 사실 비기를 하나 읽었는데 일본이 그렇게 망조 같으면 동시에 한반도는 기운이 상승한다고 제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거 제가 공개할게요. 그 비기를 읽었단 말이죠. 근데 경이 들어서면 우리가 국운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일본은 망조가 들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비기에 따르면 한반도는 국운이 상승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경이 취임을 하면 국운 상승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아무튼 제가 읽은 비기는 그렇습니다. 이 극동아시아에 정말 제대로 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5월 이후입니다. 5월 9일 날 푸틴이 승리 선언하고 형식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화살은 이제 한반도로 건너오게 될 거고요. 그 시기에 5월 9일 밤에 5월 10일 날 새벽에 취임하는 새벽에 취임하는. 새벽에 취임을 0시부터 그 자정에. 교체가 되는 아, 거니까. 문 대통령 자다가 나옵니까? 자다가 나오셔야 되는 거고. 경이 첫 직무를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취임식을 전후로 해갖고
극동아시아에 광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을 해결할 사람이,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 건진법사하고 우리 천공이밖에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안보 회의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거 아니냐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그렇겠죠. 되겠냐고. 그 사람들 물어보겠지. 여러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송 작가님은 남의 나라든 우리나라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다 틀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끝까지 취임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남의 나라나 우리나라나 그 대통령과 관련된 건 다 틀렸습니다. 그럼 송 작가님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건 다 맞춰도 그거 두 그렇습니다. 개는 못 꼭 맞췄다.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는다 이걸 틀리더라고요. 예. 뭔가 급변된 상황이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달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직 네. 많이 남았습니다. 5월에 많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의 페이스북은 13입니다. 네.